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57% 수익률 돌파하고 있는데 회사로 문의 주시는 분들도 꽤나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무섭다. 조금만 떨어져도 막 수익금 잃는 것 같은데 급락 나오는데 어떡하냐, 왜 안 파냐, 이런 식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저희 손익률이 계속 안 좋아질 때에도 더 살 생각으로 전혀 무섭지 않았던 종목인데 오히려 오르니까 무서워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평선이 붙으면서 횡보하는 조정을 보이다가 또 갈 것 같다. 그 관점으로 다음 주를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관점대로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필요 없이 우리가 무조건 이 꼭지까지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익률이 그냥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성급하게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투자에 대한 성과를 보상받고 있는 시간이다. 이 정도 관점으로만 이해를 하는 게 맞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 주식으로 분석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0월 20일 월요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전거래일 미국 증시가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다우지수가 0.52% 상승, 나스닥 종합도 0.52% 상승, S&P 500은 0.53% 상승했으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2% 하락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데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요인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무언가 새로운 이슈가 부각됐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해보면은 트럼프가 중국을 향해서 부드러운 메시지, 유화적인 발언을 한 번 더 이어갔습니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는 지속 불가능하다. 그저 그게 지금의 수치일 뿐이지 시진핑과 나는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는 에이펙에서 시진핑을 내가 굳이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밝힌 것과는 대조되게 이번에는 에이펙에서 시진핑을 만날 것을 시사하면서 다시 한번 관련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주요 일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가별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다 라고 강력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보유 종목이기도 하죠. 네이버의 두나무 주식교환 관련 제공시기한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예요. 그래서 저희 보유 종목이기도 하다 보니까 해당 내용은 저희가 한번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일정 살펴볼 수 있겠고, 다음은 미국 테슬라와 인텔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9월 CPI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는 20년 만기 국채 입찰에도 조금 시선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연준에서 양적 긴축 중단을 언급하고 이제 금리나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채 수요가 좀 어떻게 확인이 될 것인지 이 포인트를 꼽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주요 일정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이번 주는 중국이 좀 중요한 일정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의 4중 전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대출우대금리, 즉 LPR 발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분기 GDP를 비롯한 경제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다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4중 전회 같은 경우는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그 초안을 자리 잡는 데 있어서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항상 5개년 반도체 투입 규모를 먼저 지정을 해두거든요. 근데 이번 4중전회에서 관련된 내용이 언급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또 시선이 좀 몰리고 있다 보니까 이번 주 중국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도 함께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미셀, 저희 지난주 금요일날 전량 매도 신호 전송드렸습니다. 잘들 매도하셨죠? 파미셀 같은 경우는 증시가 밀린 걸 확인한 후에 저희가 분명하게 진입한 종목이고 증시의 변수가 절대 없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하지만 더 밀릴 수 있음에도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 저희가 분명하게 매수를 했던 종목입니다. 아마 이제 매수 당시에도 저희가 약 1% 정도 높게 말하고 매도 당시에는 약 1% 매도가를 낮게 말해서 다들 괜찮은 수익을 챙기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나 한국 관세 등등 변수에 대한 조정을 가지고 저희가 한 종목 매수를 좀 분명하게 했었고 성공적으로 매도까지를 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번 주에는 또 다른 종목으로 또 다르게 돈을 벌어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자, 10월 20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57% 수익률 돌파하고 있는데 회사로 문의 주시는 분들도 꽤나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무섭다. 조금만 떨어져도 막 수익금 잃는 것 같은데 급락 나오는데 어떡하냐, 왜 안 파냐, 이런 식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저희 손익률이 계속 안 좋아질 때에도 더 살 생각으로 전혀 무섭지 않았던 종목인데 오히려 오르니까 무서워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평선이 붙으면서 횡보하는 조정을 보이다가 또 갈 것 같다. 그 관점으로 다음 주를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관점대로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필요 없이 우리가 무조건 이 꼭지까지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익률이 그냥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성급하게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투자에 대한 성과를 보상받고 있는 시간이다. 이 정도 관점으로만 이해를 하는 게 맞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 주식으로 분석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T팜 슈팅 나와주네요. 꼬리 제외하고 몸통 기준 상단까지 이제 또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확실한 저항대 돌파를 해준 후 그 위 고점을 좀 어디까지 치닫을지 좋아.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ST팜이 10만원 위에서 마감을 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10만원 위에서 마감에 성공할 수 있으면은 기존 이때 이런 물량들을 나름대로 섭렵을 좀 했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눌려도 상관은 없는데 빠른 움직임을 위해서라면.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금요일 대체거래소 급락을 이용해서 분명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생겨났다고. 자, 9시 10분 현재 시간 기준 단기 매수 신호 전송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점 부근에서 미리 좀 매수를 해두면은 한번 매도할 수 있는 관점에 대한 이슈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봐왔던 종목이라는 거는 사실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지난주 금요일날 모든 종목들이 이런 반도체가 대체적으로 운봉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추세 하단까지 와주는 모습임에 오늘 큰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저희가 원하는 가격에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추세 하단 자리에서 이제 지지 반등이 딱 나오는 모습인 것 같아요. 20선을 걸친 와중에 최근 돈이 들어오고 이런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여기서 반등이 바로 나와주는지 혹은 깬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깨서 흐름을 보였다가 반등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은 저희 댓글도 그렇고 추세를 이탈하면은 매도 신호 아니냐, 5일선을 깨면 매도 신호 아니냐,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떨어질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되게 개인적으로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해요. 전 솔직히 말해서 이게 5일선이라고 쳤을 때 물론 단기 관점에서는 추세 이탈이 매도 관점으로 적용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중장기 종목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5일선을 이탈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모멘텀에 대해 따져봤을 때 혹은 가격대에 대해 따져봤을 때 오히려 이걸 기회로 접근해가지고 매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기존 매물대와 함께 맞물리면서 반발 매수가 더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 지지 라인과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탈을 할 것 같다가 이렇게 U자형으로 다시 회복해주고 그 위로 올라와주는 경우도 많고 일부러 5일선을 깨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애초에 이런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주식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저희 네이버가 되었건 한미반도체가 되었건 지금 이 수익률 절대 못 나와요. 그렇게 기술적인 게 전부가 아니라 종목에 대한 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